사나, 너 정말 예뻐졌다. 한국 생활이 너에게 잘 맞나 봐. 이란 친구의 메시지에 저는 울었습니다. 9년 전 히잡을 벗었을 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란에서 온 사나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제가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란에서 저는 항상 자신을 숨겼습니다. 히잡으로 머리카락을 가리고 큰 옷으로 몸을 감추고 심지어 내 생각과 감정까지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조용하고 얌전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한국에 왔고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생애 처음으로 히잡 없이 세상에 나서는 용기를 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히잡 없는 저를 본 한국 친구들은 머리카락이 너무 예쁘다, 눈이 깊어서 부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 저는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것을 두려워하던 제가 이제는 당당히 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사나, 너 정말 달라졌어. 내 모습을 보며 나도 용기를 얻고 있어. 이란에 있는 친구의 이 말이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제 변화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힘이 될 수 있다니. 이 영상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문화적 충격,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마침내 찾은 진정한 자유에 대해 솔직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나입니다. 이란에서 온 29살 여성이에요.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9년이 되었네요. 처음 한국에 오기 전 저는 항상 히잡을 쓰고 다녔어요. 그게 당연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여자는 자신의 머리카락과 얼굴을 가려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저희 집은 보수적인 편이었어요.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셨고 제가 외출할 때마다 히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죠. 사나, 내 미래 남편만이 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해. 이 말씀을 들으며 자랐어요. 하지만 진실은 저는 제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거울 앞에서 한숨만 쉬었죠. 제 큰 코, 작은 눈, 도드라진 광대뼈. 저는 제 얼굴이 싫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히잡이 저에게는 방패 같은 존재였어요.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저희 대학을 통해 교환학생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란의 테헤란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영어도 괜찮은 편이었고 학점도 상위권이었죠. 한국이라. 저는 망설였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삼성, 현대, 그리고 몇 개의 K-팝 그룹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항상 응원해주던 교수님의 강력한 권유로 용기를 냈어요. 사나, 세상은 넓어. 다른 문화를 경험해보는 건 인생에서 큰 재산이 될 거야.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지원했고 기적처럼 합격했어요.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저는 행복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한국에서는 히잡을 써야 할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차별받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방을 3번이나 다시 확인했고 여권도 10번은 넘게 확인했죠. 그리고 히잡. 몇 개나 챙겨야 할지 고민했어요. 한국에서 히잡을 쓰고 다닐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안 쓸 자신도 없었고요. 결국 저는 히잡 5개와 함께 긴 옷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죠. 사나,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대부분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몇몇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공항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지금 히잡을 벗을까? 아니면 유지할까? 그 순간 제 인생의 첫 번째 큰 결정을 내렸어요.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히잡을 풀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어요.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는 느낌도 이상했고요. 당신 괜찮아요? 옆에 있던 한국 여성이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아니면 제가 이상해 보이나? 네, 괜찮아요.
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냥 울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제서야 제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어요.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던 거예요. 긴장을 풀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화장실에서 감정을 추스른 후 히잡 없이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제 한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서울대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룸메이트는 일본에서 온 유키라는 여학생이었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나 씨죠? 저는 유키예요. 그녀의 한국어는 유창했어요. 저는 기본적인 인사말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로 대답했죠. 네, 만나서 반가워요. 유키는 저를 기숙사 주변과 학교 캠퍼스를 돌며 안내해줬어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흥미로웠어요. 캠퍼스는 너무 넓고 아름다웠고 학생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첫 한국어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국제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집중 코스였죠. 교실에 들어서자 선생님이 밝게 웃으며 맞이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준비해둔 한국어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나입니다. 이란에서 왔어요. 선생님의 눈이 커졌어요. 와, 이란에서 오셨군요. 멀리서 오셨네요.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으세요. 사실 제가 한 말은 거의 일주일 동안 연습한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칭찬이 너무 기뻤어요. 첫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같은 반에는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학생 식당에 갔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어요. 사진만 보고 김치찌개로 보이는 것을 주문했죠.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빨간 국물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있는 뜨거운 찌개와 함께 작은 그릇에 여러 가지 반찬들이 함께 나왔거든요. 이것들은 다 주문한 건가요? 저는 서버에게 영어로 물었어요. 서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반찬입니다. 공짜예요. 공짜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란에서는 추가 요청하면 항상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거든요. 조심스럽게 김치를 한 입 먹어봤어요. 그 순간 제 입안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매웠지만 동시에 독특한 맛이었어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매웠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먹고 싶었죠. 식사 중에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 학생들이 저를 흘끔흘끔 쳐다보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그중 한 명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혹시 외국인 학생이세요? 한국 음식 어떠세요? 저는 살짝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네, 이란에서 왔어요. 음식이 매워요. 하지만 맛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란이요? 와,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근데 머리카락이 정말 예뻐요. 자연 웨이브인가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히잡을 쓰고 살았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대한 칭찬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게다가 제 머리카락이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냥 제 원래 머리예요. 저는 쑥스럽게 대답했어요. 정말 부럽다. 저는 매일 아침 고데기로 이렇게 만들어야 해요. 그녀가 자신의 똑바른 머리카락을 만지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부러운 대상이 될 수도 있구나.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과자와 음료수를 사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카드가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국제카드라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오세요. 알바생이 말했어요. 아니요, 잠시만요. 저는 당황해서 가방을 뒤적였어요. 다행히 몇 장의 만원권이 있었죠.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알바생이었어요. 이것도 드세요. 그가 작은 초콜릿 하나를 건넸어요. 한국에 처음 오셨죠? 환영해요. 그 작은 친절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이란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문화는 없었거든요.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히잡 없이 지낸 첫날,
낯선 음식들, 처음 받아본 칭찬들, 그리고 작은 초콜릿 하나에 담긴 따뜻함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첫 번째 문화 충격을 경험했어요. 기숙사 샤워실에서였죠. 일 안에서는 공용 샤워실 문화가 없었어요. 항상 개인 공간에서 샤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기숙사에는 공용 샤워실밖에 없었어요. 첫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아무도 없을 때 샤워를 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수업 때문에 저녁에 샤워할 수밖에 없었죠. 샤워실에 들어가자 여러 여학생들이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수건으로 몸을 단단히 감싸고 구석진 샤워 부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몸을 드러내며 샤워하고 심지어 서로 등을 밀어주기까지 했죠. 사나 씨, 도와줄까요? 유키가 물었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한국은 목욕 문화가 발달했어요. 찜질방이라고 들어봤어요? 나중에 같이 가요. 유키가 밝게 말했어요. 찜질방? 그게 뭐지? 저는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다음 날 유키는 저를 찜질방에 데려갔어요. 입구에서부터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했는데 이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여러 여성들이 알몸으로 목욕을 하고 있었죠. 저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어요. 나는 못할 것 같아. 유키는 이해한다는 듯이 웃었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일본에서 왔을 때 놀랐거든요. 그냥 탈의실에서 기다리세요. 저 먼저 씻고 올게요. 결국 그날은 찜질방 체험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은 제게 큰 생각거리를 남겼어요. 이란과 한국은 이렇게나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수업에서도 문화 차이를 많이 느꼈어요. 한국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주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물었어요. 이란에서는 선생님 말씀에 질문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신뢰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한국 학생들의 공부 방식이었어요. 도서관은 밤늦게까지 학생들로 가득 찼고 카페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노트북을 펴고 공부하고 있었죠. 그 열정이 저를 압도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한국어 스터디 그룹에 가입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 한국어를 연습했죠. 그룹에는 세진이라는 한국 여학생도 있었어요. 그녀는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서 자원해서 도와주고 있었죠. 세진은 항상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가 처음 저를 봤을 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와, 사나 씨는 눈이 정말 예뻐요. 깊이감이 있어서 부러워요. 저는 또 한 번 당황했어요. 이란에서는 제 눈이 작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예쁘다, 부럽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세진 덕분에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한강공원에 데려가서 치맥치킨과 맥주를 먹게 해줬고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 전경을 구경시켜줬어요. 그리고 명동에서 쇼핑도 함께 했죠. 쇼핑은 또 다른 문화 충격이었어요. 한국의 미용 제품 가게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이 있다니. 그리고 직원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와 제품을 추천해줬어요. 이 제품 좋아요. 피부톤 밝아져요. 한 직원이 영어로 말했어요. 피부톤을 밝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란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세진은 제 표정을 보고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는 하얀 피부가 미의 기준 중 하나예요. 그래서 미백 제품이 인기가 많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어요. 미의 기준이 국가마다, 문화마다 다르다는 것을요. 이란에서는 제 피부색이 평범했는데 한국에서는 이국적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세진과 함께 한식당에 갔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매운 떡볶이를 주문했죠. 첫 입을 먹자마자 입안이 불타올랐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계속 먹었어요. 사나 씨, 괜찮아요? 너무 매워요? 세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세진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대단해요.
외국인들은 보통 한국 음식이 너무 맵다고 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뿌듯했어요. 마치 작은 도전을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한국에서의 첫 달은 이렇게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즐거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잡 없이 살아보니 생각보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에서 저는 히잡을 쓰고 이란의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죠. 저 여자 봐, 한국에 갔다 왔대. 이제 우리 문화를 무시하나 봐.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어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옳은 일일까? 내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날 아침 저는 유키에게 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유키, 넌 일본 문화를 버리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유키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버린다기보다는 추가하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여전히 일본인이야. 하지만 한국 문화의 좋은 점들도 받아들이는 거지.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추가하는 것.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이란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특히 아버지는. 그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학업에 집중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늘고 있었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수업도 들었죠.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 깊고 풍부하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어느 날 역사 수업 중에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수많은 침략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과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저는 히잡을 벗었지만 그렇다고 제 이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란에서 친한 친구 자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사나, 너 정말 변했구나. SNS 사진들 봤어. 히잡도 안 쓰고. 우리 문화를 잊은 거야?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라는 저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고 항상 저를 지지해줬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비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답장을 보냈어요. 나는 우리 문화를 잊지 않았어. 다만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을 뿐이야. 히잡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란인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 자라의 답장은 차가웠어요. 너는 변했어. 더 이상 예전의 사나가 아니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맞아요, 저는 변했어요. 하지만 그게 나쁜 일일까요? 고민이 깊어지던 중 세진이 저를 한국 전통 결혼식에 초대했어요. 세진의 사촌 언니가 결혼한다고 했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초대를 받아들였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이란의 결혼식은 보통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큰 행사예요. 음악, 춤, 음식이 풍부하죠. 하지만 한국의 결혼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매우 격식 있고 조용했거든요. 게다가 예식 자체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이란에서는 최소 3시간은 걸리는데 말이죠. 세진, 이게 다야? 저는 의아해서 물었어요. 세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 식사하러 가요. 식사도 간단했어요. 뷔페식으로 음식을 받아서 먹고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나면 끝이었죠. 이란의 화려하고 긴 축하 행사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불필요한 과시도 없었죠. 신랑과 신부는 행복해 보였고 하객들도 만족스러워했어요.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았던 거죠. 사랑을 축하하는 마음.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문화는 다양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는 것을요. 이란 문화도 아름답고 한국 문화도 아름답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히잡을 벗은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였어요. 하지만 의외로 대화는 편안하게 이어졌어요. 아버지, 저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니?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존중받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나,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우리는 너를 항상 사랑한단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히잡을 벗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보다 제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던 거죠. 그 전화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내면의 갈등에 시달리지 않게 됐어요. 저는 이란인이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받아들이고 저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기로 한 거죠. 봄이 되자 캠퍼스는 벚꽃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세진, 유키와 함께 벚꽃놀이를 갔죠.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은 마치 꿈처럼 아름다웠어요. 사나 씨, 사진 찍어드릴게요. 세진이 제 카메라를 들고 말했어요. 저는 벚꽃 아래에 서서 활짝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놀랍게도 많은 반응이 왔어요. 특히 이란 친구들이 많이 댓글을 달았죠. 사나, 너 정말 예뻐졌다. 한국 생활이 너에게 잘 맞나 봐. 그 꽃이 뭐야? 너무 예쁘다. 자라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미안해, 사나. 네가 행복해 보여서 기뻐. 언젠가 나도 한국에 놀러 갈 수 있을까? 저는 감동했어요. 제 변화를 통해 친구들도 조금씩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즈음 저는 한국 사람들의 위생 습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 식사 전에 꼭 손을 씻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채취가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둔감한 건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키도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채취가 적어요. 유전적인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실제로 대부분 아포크린 땀샘이 적어서 채취가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죠. 이란에서는 더운 날씨 때문에 땀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향수를 자주 사용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세진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세진, 한국 사람들은 왜 채취가 적은 거야? 세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유전적인 거래요. 저희도 학교에서 배웠어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ABCC11이라는 유전자가 달라서 채취가 적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럼 땀은 어떻게 나는 거야? 땀은 나죠. 그냥 냄새가 적은 거예요. 저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란으로 돌아가면 나는 냄새 나는 사람이 되는 걸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이건 그냥 차이일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항상 콤플렉스였던 제 큰 코와 광대뼈가 이제는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았어요. 세진은 제 눈이 예쁘다고 했고 다른 한국 친구들은 제 피부색이 건강해 보인다고 했어요. 미의 기준은 정말 상대적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세진이었죠. 사나 씨, 내일 한국 요리 수업 같이 들으러 갈래요? 비빔밥 만드는 법 배우는 거래요. 비빔밥?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네. 여러 가지 나물과 고기를 밥 위에 올려서 고추장과 함께 비벼 먹는 음식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 가자. 다음 날 저와 세진은 시내에 있는 요리학원으로 향했어요. 선생님은 친절하게 모든 재료를 소개해 주셨죠. 당근, 오이,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처음 보는 재료들도 많았어요. 요리를 시작하면서 저는 문득 이란 음식과 한국 음식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둘 다 쌀을 주식으로 하고 향신료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요. 물론 사용하는 향신료는 달랐지만 그 기본 개념은 비슷했어요. 저는 열심히 야채를 손질하고 볶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손에 익기 시작했죠. 마침내 모든 재료를 밥 위에 예쁘게 올리고 고추장을 넣어 비볐어요. 와, 사나 씨. 정말 예쁘게 만드셨네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기뻤어요. 한국 요리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했죠. 비빔밥을 먹으면서 저는 문득 이란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이 맛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요리 과정과 완성된 비빔밥 사진을 찍어 가족 단체 채팅방에 보냈어요. 곧바로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셨어요. 와, 정말 예뻐 보인다. 네가 돌아오면 나도 가르쳐줘. 그 순간 저는 문화는 서로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란 문화와 한국 문화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거였죠. 요리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세진이 말했어요. 사나 씨, 이번 주말에 제주도 여행 갈래요? 학교에서 국제학생 프로그램으로 할인된 가격에 갈 수 있대요. 저는 기뻐서 눈이 커졌어요. 제주도? 정말? 가고 싶어.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또 다른 모험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 중 하나였어요. 푸른 바다, 오름이라고 불리는 작은 화산들, 그리고 독특한 제주 문화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로웠죠. 세진, 유키, 그리고 중국에서 온 리라는 친구와 함께 비행기를 탔어요. 공항에서 렌트카를 빌려 제주도 곳곳을 다녔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성산일 출봉이었어요. 그 웅장한 자연의 모습에 저는 말을 잃었어요. 정상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사나, 사진 찍어줄까? 세진이 물었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포즈를 취했어요. 그 사진은 지금도 제 핸드폰 배경화면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니까요. 제주도에서는 해녀 문화도 접했어요. 바다에 들어가 물질을 하는 강인한 여성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들은 산소통 없이 깊은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했어요. 이분들은 정말 대단해요. 제주도의 자랑이에요. 세진이 설명해줬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어떤 환경에서든 강인하게 살아가는 여성들의 모습은 전 세계 어디서나 존경받을 만했으니까요. 해녀 할머니들이 갓 잡은 해산물로 만든 해물 뚝배기를 먹었는데 그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신선하고 깊은 바다의 맛이 그대로 느껴졌죠. 여행 둘째 날, 우리는 우도라는 작은 섬으로 향했어요.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바다 위로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을 봤어요. 세진이 과자를 꺼내 갈매기에게 던져주자 갈매기들이 공중에서 과자를 받아먹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우도에서는 자전거를 빌려 섬을 돌아봤어요.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기분이 정말 좋았죠. 그곳의 하늘은 믿을 수 없이 파랬고 바다는 에메랄드 빛이었어요. 이곳은 천국 같아.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세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제주도는 한국의 하와이라고 불려요. 그날 저녁 우리는 제주 시내로 돌아와 흑돼지 바비큐를 먹었어요. 제주 흑돼지는 이란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맛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물었어요. 세진,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어떻게 생각해? 세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외국인을 많이 볼 수 없어서 신기하게 여겼지만 요즘은 많이 익숙해졌어요. 물론 아직도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한국에서 저는 차별을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한라산을 등반했어요. 완전히 정상까지는 아니었지만 중간 지점까지 올라가기로 했죠. 등산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경치는 그 노력을 보상해주기에 충분했어요. 사나 씨, 괜찮아요? 세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숨을 가다듬으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조금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단순히 등산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의 제 삶에 대한 의지이기도 했죠.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저는 이 여정을 끝까지 가고 싶었어요. 정해진 지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눈앞에 펼쳐진 제주도의 전경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푸른 바다, 작은 마을들,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세진이 제 어깨를 톡톡 치며 말했어요.
사나 씨가 한국에 와서 다행이에요. 이런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기뻐요. 그 순간 저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국에 와서 이런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거든요.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해변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모닥불을 피우고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각자 자신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문화적 차이에 대한 경험, 그리고 한국에서 겪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공유했어요. 사나는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점이 뭐야? 유키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가장 놀라웠어.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도와줬거든. 세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사나 씨는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아요. 이제 거의 한국 사람 같아요. 저는 그 말에 기뻤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한 결과였으니까요. 모닥불 앞에서 우리는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세진은 국제 NGO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고 유키는 번역가가 되고 싶다고 했죠. 리는 한중 무역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했고요. 사나는? 세진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명확한 꿈이 없었거든요. 그저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공부하고 졸업하고 결혼하는 것이 제 미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이란과 한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요. 두 문화가 서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 세 명 모두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와, 정말 멋진 꿈이네요. 세진이 말했어요.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저는 처음으로 제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이란과 한국, 두 나라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제주도 여행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꼈고 소중한 친구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정말로 변화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변화가 좋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한국 요리 수업도 정기적으로 듣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SNS에 제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가족들에게 제 한국 생활을 보여주기 위해 시작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이란 친구들이 제 게시물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한국 음식, 문화, 그리고 일상에 대한 포스팅이 인기가 많았죠. 사나, 한국 화장품 추천해줘. 그 음식 레시피 알려줄 수 있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들 그렇게 예뻐? 이런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재미있게 답변해 주었고 점점 더 많은 콘텐츠를 올리게 됐어요. 어느 날 유키가 제 SNS를 보고 말했어요. 사나, 넌 이제 인플루언서가 된 것 같아. 팔로워가 벌써 5,000명이 넘었어. 저는 놀랐어요. 그저 재미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니요. 그때부터 저는 더욱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로 했어요. 단순히 예쁜 한국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 한국에서 배운 값진 교훈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특히 인기 있었던 게시물은 한국에서 배운 5가지 소중한 가치였어요. 1. 효율성과 빠른 속도 마이너스 빨리빨리 문화. 2. 정 마이너스 낯선 이에게도 베푸는 따뜻함. 3. 배려 마이너스 공공장소에서의 예절. 4. 노력의 가치 마이너스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 5. 균형 마이너스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 게시물은 이란 친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이들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고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친구도 있었죠. 세진은 제가 이렇게 두 문화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에 큰 지지를 보여줬어요. 사나 씨가 이란의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다니 정말 기뻐요. 사나 씨 덕분에 이란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책임감을 느꼈어요. 저는 이란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계정에 한 메시지가 왔어요.
서울에 있는 작은 갤러리에서 문화간 대화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 예정인데 제가 참여하고 싶은지 묻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하지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정식 갤러리 큐레이터임을 확인한 후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만남을 약속했어요. 갤러리에서 만난 큐레이터 박지연 씨는 매우 친절했어요. 사나 씨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란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경험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갤러리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시하고 싶어요. 저는 감동했어요. 제 작은 경험들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니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참여하면 될까요? 저는 물었어요. 사나 씨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느낀 것들을 사진과 짧은 글로 표현해 주세요. 특히 문화적 충격을 받은 순간들이나 새롭게 발견한 가치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이것은 제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였으니까요. 전시회 준비를 위해 저는 지난 9개월 동안의 사진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처음 히잡을 벗었을 때의 떨리는 순간부터 한국 음식을 처음 맛봤을 때, 첫눈을 본 날, 제주도 여행, 한국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들까지. 모든 사진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 속에는 제 변화의 흔적이 담겨 있었어요.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세진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녀는 제 한국어 글쓰기를 교정해주고 사진 선택에도 조언을 해줬죠. 사나 씨, 이 사진 정말 좋아요. 사나 씨의 눈빛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세진이 가리킨 사진은 제가 처음으로 김치를 직접 담근 날 찍은 것이었어요. 빨간 고춧가루가 손에 묻은 채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 정말 뿌듯했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내 손으로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 세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나 씨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만났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정말 달라요. 더 자신감 있어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제가 많이 변한 걸까요? 거울을 통해 비치는 제 모습은 여전히 같은 사나였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크게 달라진 것은 분명했어요.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저는 이란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젊은 여성이 체포된 후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만약 제가 이란에 있었다면 저도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었겠죠. 히잡 없이 자유롭게 거리를 걷고 웃고 사진을 찍는 것이 이렇게 당연해진 제 일상이 이란에서는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일이라니. 저는 충동적으로 SNS에 그 사건에 대한 제 생각을 올렸어요. 이란 여성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그리고 문화적 규범이 어떻게 사람들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글을 썼죠. 그 글은 예상치 못하게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이란 친구들이 지지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동시에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네가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에 가서 완전히 서구화됐구나. 우리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 거야. 이런 메시지들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이란을 사랑했고 이란의 문화와 전통도 소중히 여겼어요. 단지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저는 세진에게 이 상황을 털어놨어요. 세진, 나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 내가 이란 문화를 배신한 걸까?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편해져서 내 뿌리를 잊은 걸까? 세진은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사나 씨, 문화를 사랑한다는 건 그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국 문화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국을 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길 바라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문화를 사랑하는 것과 그 모든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저는 이란을 사랑했지만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은 변화했으면 하고 바랐던 거였죠. 그날 밤 저는 다시 SNS에 글을 올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썼죠. 나는 이란의 딸이자 한국의 제자입니다. 두 문화 모두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배우고 있습니다. 문화는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에 대한 반응은 훨씬 긍정적이었어요. 많은 이란 친구들이 공감을 표했고 한국 친구들도 지지 메시지를 보내줬죠. 전시회 준비는 계속되었어요. 저는 두 세계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을 10장의 사진과 글로 표현했어요. 각 사진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특별한 순간들을 담고 있었죠. 1. 히잡 없이 처음 찍은 사진 마이너스 자유의 첫 순간. 2. 김치찌개를 처음 먹은 날 마이너스 새로운 맛의 발견. 3. 한강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마이너스 우정의 다리. 4. 첫눈을 본 날 마이너스 하얀 세상의 마법. 5. 김장 김치를 담그는 모습 마이너스 전통의 손길. 6. 제주도 성산일 출봉에서 마이너스 자연의 경이로움. 7. 한국 전통 의상 한복을 입은 모습 마이너스 문화의 아름다움. 8. 서울 야경 마이너스 불빛 속의 꿈. 9. 한국 친구들과 함께 찾은 찜질방 마이너스 편안함의 공유. 10. 거울 앞에 선 현재의 모습 마이너스 새로운 나를 만나다. 각 사진마다 짧은 에세이를 썼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의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특히 마지막 사진에 대한 글을 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거울 속의 여자는 9개월 전에 사나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감이 빛나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히잡을 벗은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덮고 있던 많은 두려움과 편견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진정한 저를 발견했습니다. 전시회 오픈 전날 밤 저는 너무 긴장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란에서 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제 작품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됐거든요. 세진이 전화로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사나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나 씨의 이야기는 진실되고 아름다워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전시회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갤러리에 도착했어요. 놀랍게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죠.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구석에 서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죠. 한 중년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저도 20년 전 캐나다로 유학 갔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문화적 충격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저 자신을 발견했죠. 다른 젊은 여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 사나 씨 덕분에 우리 문화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제게 말을 걸어왔고 저는 그들과 제 경험을 나눴어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적어도 제 감정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전시회는 큰 성공이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작은 인터뷰도 했죠. 이란 출신 유학생, 한국에서 찾은 자아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어요. 그 기사를 본 이란 친구들과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머니는 전화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죠. 사나,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어. 너무 자랑스럽구나. 전시회가 끝나고 큐레이터 박지연 씨가 저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사나 씨, 혹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세요? 서울시에서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사나 씨가 이란 대표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즉시 동의했어요. 이것은 제가 꿈꿔오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서울 글로벌 문화대사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20개국에서 온 청년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배우고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했죠. 저는 이란의 전통 음식인 페르시안 치킨과 사프란 라이스를 소개했고 이란 전통 음악과 춤도 보여줬어요. 사람들은 이란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고 많은 질문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단순히 두 문화 사이를 오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 교류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진은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줬어요. 사나 씨는 정말 대단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 변화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의 경험은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이란에서 자라라는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나, 나도 용기를 내서 히잡 없이 사진을 찍었어. 아직 밖에서 벗진 못하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어.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죠. 전시회와 문화대사 활동을 통해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기회를 얻게 됐어요. 특히 서울의 한다문화센터에서 제안이 왔죠. 사나 씨, 저희 센터에서 이란 문화 소개와 한국어 기초 수업을 함께 진행해 줄 수 있을까요? 이란에서 온 이주 여성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이것은 제가 양쪽 문화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으니까요. 첫 수업 날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5명의 이란 여성들이 교실에 앉아 있었죠. 모두 결혼으로 한국에 온 여성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나입니다. 이란에서 왔고 한국에서 9개월 동안 살고 있어요. 제가 페르시아어로 말하자 그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랜만에 모국어를 들어서 반가웠나 봐요. 저는 여러분처럼 처음에 한국 생활이 어려웠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배우고 적응하면서 이곳에서의 삶을 즐기게 됐어요.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처음 히잡을 벗었을 때의 두려움, 한국어를 배우면서 겪은 어려움, 그리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느낀 기쁨까지. 여성들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한국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한 여성이 물었어요. 저는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눴어요. 한국어 학습 방법,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팁,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방법 등을 알려줬죠. 수업은 2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흘러갔어요. 여성들은 제게 많은 질문을 했고 자신들의 이야기도 나눴죠. 수업이 끝난 후 한 여성이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그날부터 매주 2번 저는 다문화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수도 늘어났고 이란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에서 온 여성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죠. 수업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언어를 배우고 때로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센터 관계자가 제게 더 큰 기회를 제안했어요. 사나 씨, KBS에서 다문화 가정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사나 씨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해요.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TV에 나온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는 의미였고 그만큼 책임감도 커지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결심했어요.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네, 참여하고 싶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은 제 일상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대학 수업, 다문화센터에서의 강의,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집에서의 모습까지. 카메라는 제 삶의 모든 면을 담았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인터뷰였어요. 제 과거, 히잡에 대한 생각, 이란과 한국의 문화, 차이에 대한 견해 등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했으니까요. 사나 씨는 히잡을 벗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인터뷰어가 물었어요. 저는 깊게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두려움과 해방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두려웠던 이유는 그동안 히잡이 제 정체성의 일부였기 때문이고 해방감을 느낀 이유는 처음으로 제 선택에 따라 제 모습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히잡을 쓰고 벗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것인지 여부라고 생각해요. 제 답변이 마음에 들었는지 인터뷰어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 중에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제작진이 저를 이란 대사관에 데려간 거예요. 그곳에서 이란 문화원장님을 만나 이란과 한국의 문화교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문화원장님은 제 활동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사나 씨 같은 젊은이가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그 말씀에 저는 큰 영감을 받았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 두 나라 간의 이해와 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죠. 다큐멘터리는 한 달간의 촬영 끝에 완성됐어요.
두 세계 사이의 여자, 사나라는 제목으로 방송됐죠. 방송 당일 저는 세진, 유키와 함께 긴장된 마음으로 TV 앞에 앉았어요. 제 이야기가 어떻게 표현될지,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거든요. 다큐멘터리는 제 이란에서의 삶으로 시작해 한국에 오게 된 계기, 히잡을 벗은 순간, 문화적 충격, 적응 과정, 그리고 현재 다문화센터에서 활동하는 모습까지 담았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제가 다문화센터에서 이란 여성들과 교류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저를 통해 희망을 얻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진실되게 표현되었죠. 다큐멘터리가 끝난 후 세진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사나 씨, 정말 멋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나 씨의 이야기에 감동받을 거예요. 그날 밤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SNS와 이메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응원과 감사의 말을 전해왔죠. 사나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저도 이란에 관심이 생겼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저는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제가 겪은 어려움과 성장의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었던 거죠.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다문화 관련 포럼에도 초청받았죠. 심지어 이란에서도 온라인 강연 요청이 왔어요. 저는 이런 기회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제 경험을 나누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세진이 특별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사나 씨, KBS에서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한대요.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 사나 씨가 이란 문화 소개자로 참여했으면 한대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이것은 제가 항상 꿈꿔왔던 일이었으니까요. 이란의 아름다운 문화를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동시에 한국 문화의 장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였죠.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란에 있는 가족들과 자주 연락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TV에 나온다는 소식에 무척 기뻐하셨고 이란 전통 요리 레시피와 문화적 팁을 많이 알려주셨죠. 사나,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네가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준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게는 큰 힘이 됐어요. 프로그램 첫 방송날 저는 이란 전통 의상을 입고 등장했어요. 화려한 색상과 정교한 자수가 특징인 옷이었죠. 그리고 당당하게 제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란에서 온 사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란의 아름다운 문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회에서는 이란의 전통 음식을 소개했어요. 사프란 라이스, 케밥, 그리고 달콤한 디저트 바클라바까지. 시청자들은 이란 음식의 화려한 색감과 풍부한 향신료에 놀랐죠. 다음 회에서는 이란의 전통 음악과 춤을 선보였어요. 세진과 유키도 함께 출연해 이란 전통 춤을 배우는 과정을 보여줬고 시청자들은 그들의 어색하지만 즐거운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저는 한국에서 이란 문화를 알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이었죠. 저는 이란을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던 중 한국의 큰 대학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중동학과에서 객원 강사로 이란 문화와 언어를 가르쳐달라는 거였죠. 사나 씨는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한국 문화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진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수락했어요. 사나 씨는 할 수 있어요. 이미 다문화센터에서도 잘 가르치고 있잖아요. 첫 강의 날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30명가량의 학생들이 강의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나라고 합니다. 이란에서 왔고 지난 1년 동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란의 문화와 페르시아어를 공부하게 되어 기쁩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강의가 진행되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학생들은 열심히 듣고 질문도 많이 했죠. 특히 이란의 현대사회와 젊은이들의 생활, 그리고 여성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이란에서 여성들은 어떤 제약을 받나요? 젊은이들은 정치적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왜 많은 이란인들이 해외로 나가려고 하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저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란의 아름다운 측면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이란은 5,000년의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렇듯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는 이란에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기뻤어요. 제 강의가 누군가에게 이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니까요. 이란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테헤란, 이스파한, 시라즈 같은 도시들은 꼭 가볼 만한 가치가 있죠. 물론 여행 전에 현지 상황과 문화적 규범에 대해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주 2번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배웠죠. 그들의 질문은 종종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고 제 자신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줬어요. 한 학기가 끝날 무렵 학생들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들이 함께 만든 한국과 이란의 문화 비교 책자였죠. 각 학생이 한 가지 주제를 맡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모아 책으로 만든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이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이 책자는 저희의 감사 인사입니다. 그 책자를 받으며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저의 작은 노력이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다니 정말 감동이었죠. 그 즈음 어머니로부터 특별한 소식이 왔어요. 사나, 나랑 아버지가 한국에 방문하고 싶어. 네가 사는 곳도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도 직접 보고 싶구나.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다니. 그것도 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셨다니. 부모님의 방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세진과 유키도 함께 계획을 세워줬죠. 이모님과 아버님이 좋아하실 만한 곳이 뭐가 있을까요? 세진이 물었어요. 어머니는 역사적인 장소를 좋아하셔서 경복궁이나 창덕궁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자연을 좋아하시니 북한산이나 남산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의 일정을 빼곡히 계획했어요. 서울의 주요 명소, 제주도 여행, 그리고 한국 전통 문화 체험까지.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신 날 저는 몹시 설렜어요. 히잡을 쓰신 어머니와 정장 차림의 아버지가 입국장에서 나오시는 모습이 보였을 때 저는 달려가 그들을 끌어안았어요. 사나, 정말 보고 싶었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제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셨어요. 히잡 없는 저의 모습을요. 그리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죠. 우리 딸이 정말 아름다워졌구나. 그 말씀에 저는 안도했어요. 부모님은 제 변화를 인정해 주시고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한국 곳곳을 여행했어요. 경복궁의 웅장함, 인사동의 전통적인 분위기, 명동의 현대적인 활기, 한강의 평화로운 풍경. 부모님은 모든 것에 감탄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한국 음식에 푹 빠지셨어요. 이 김치라는 음식 정말 맛있구나. 집에 가면 꼭 만들어 봐야겠어. 아버지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깨끗한 도시 환경에 감명받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놀랍구나. 제주도 여행에서는 해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어머니는 그분들의 강인함에 깊이 공감하셨죠. 어느 나라든 여성들은 강하단다. 이란의 여성들도 한국의 해녀들도.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들이 제 새로운 삶을 직접 보고 이해하고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들도 저처럼 조금씩 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부모님은 세진과 유키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어머니가 직접 이란 음식을 만들어 주셨죠. 테이블에는 사프란 라이스, 케밥, 그리고 각종 이란 전통 음식이 가득했어요. 세진, 유키, 너희들이 우리 사나를 잘 돌봐줘서 고맙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세진과 유키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사나 씨가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나 씨는 정말 특별한 친구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행복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부모님이 떠나시는 날 공항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사나, 이제 알겠구나.
왜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지. 여기서는 네가 진정한 너 자신이 될 수 있구나. 우리는 내 선택을 존중한단다. 그리고 항상 내 편이야. 그 말씀은 제게 완전한 자유를 선물해 주셨어요. 더 이상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하면서도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떠나신 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활동했어요. 대학 강의, TV 프로그램, 다문화센터 활동.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SNS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두 문화 간의 아름다운 교류를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KBS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이란을 직접 방문해 현지의 문화와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자는 거였죠.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이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이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한 달 후 저는 제작진과 함께 이란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는 설렘과 한국인 친구들에게 제 나라를 소개한다는 책임감이 함께했죠. 테헤란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거든요. 거리의 소음, 사람들의 말소리, 공기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제 기억 속에 있지만 동시에 저는 이미 변해 있었어요. 저는 제작진을 이란의 아름다운 장소들로 안내했어요. 5000년의 역사가 담긴 페르세폴리스, 화려한 이스파한의 모스크들, 테헤란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까지. 그들은 이란의 다양한 모습에 감탄했죠. 사나 씨, 이란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지 몰랐어요. 카메라맨이 말했어요. 저는 뿌듯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란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그 진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란의 젊은이들과의 인터뷰였어요. 그들의 꿈, 희망, 그리고 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한 여대생이 말했어요. 우리도 세계 다른 젊은이들처럼 자유롭게 꿈을 꾸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죠.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그런 제약 속에서 살았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했으니까요. 이란 방문 중에 저는 제 모교도 찾았어요. 그곳에서 옛 교수님들과 후배들을 만나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는 특별 강연을 했죠. 한국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제약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강연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어요. 한국 유학에 대한 것, 문화 충격을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법 등에 관한 질문이었죠. 한 여학생이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사나 씨는 히잡 없이 사는 것이 어떤가요? 후회한 적 없나요?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히잡을 쓰거나 벗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선택인지가 중요해요. 저는 제 선택을 존중받았고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자유였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다만 어떤 선택이든 그에 따른 책임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란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란과 한국 두 나라 모두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두 세계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들은 뉴스에서 보던 이란이 아닌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그리고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사는 나라로 이란을 보기 시작했죠. 한편 이란에서도 제 활동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현지 언론에서 한국에서 이란 문화를 알리는 젊은 대사라고 저를 소개했죠. 이것은 저에게 더 큰 책임감을 주었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어요. 국제 문화 교류를 더 깊이 공부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더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고 싶었거든요. 입학 면접에서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사나 씨는 왜 이 분야를 공부하고 싶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저는 직접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대학원 생활은 바빴지만 보람찼어요. 이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저는 제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정말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국과 이란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교류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죠. 사나 씨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양쪽 언어도 모두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가교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작한 작은 노력이 이제는 국가 간의 공식적인 교류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니까요. 프로젝트는 양국의 예술가, 학자, 학생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고 교류하는 것이었어요. 첫 행사로 한국에서 이란 문화주간이 개최되었고 다음으로 이란에서 한국 문화주간이 열릴 예정이었죠.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란에서 온 참가자들을 안내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들은 저처럼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고 저는 그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죠. 한 이란 예술가가 말했어요. 사나,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빨리 적응하지 못했을 거야. 내 경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겪은 어려움과 극복의 과정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으니까요. 문화주간 행사는 대성공이었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란 문화에 관심을 보였고 이란에서 온 참가자들도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죠. 행사가 끝난 후 이란 문화부 장관님이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어요. 사나 씨, 당신 같은 젊은이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계속해주세요. 그 말씀은 제게 큰 격려가 되었어요.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제 일을 계속했죠.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인 문화교류 전문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일하게 됐고 주로 중동 지역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담당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세진과 계속 가까운 친구로 지냈어요. 그녀도 국제 NGO에서 일하게 되어 종종 우리는 서로의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도 했죠. 어느 날 세진이 제안했어요. 사나, 우리 함께 책을 써볼까? 너의 경험과 내 경험을 합쳐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방법에 대한 책 말이야.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두 세계 사이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죠.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저는 제 경험을 더 깊이 성찰할 수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히잡을 벗은 것이 아니라 제 내면의 두려움과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넓은 세계와 더 깊은 자아를 발견했던 거죠.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특히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요. 한 독자가 보내온 메시지가 제 마음에 특히 와닿았어요. 사나 씨의 이야기를 읽고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이제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거예요. 그 말을 읽으며 저는 제 삶이 정말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그 불안과 두려움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저는 이란과 한국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살고 있어요. 두 나라 모두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죠. 이란에 갈 때면 히잡을 쓰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문화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히잡 없이 자유롭게 살지만 그렇다고 제 이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두 문화의 아름다운 면을 모두 간직한 더 풍요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자유란 단순히 외적인 제약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한국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고 그것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두 세계 사이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두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특히 한국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유학지가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곳이에요. 여러분도 언젠가 자신만의 전환점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편견보다는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영감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같은 꿈과 희망을 가진 인간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